공자가 말하는 행실이 두루 평안해지는 길에 대하여. 나는 공자요. 오래전 춘추시대 노나라 땅에서 태어나 인과 예를 평생 가르쳤던 사람이오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이치는 크게 다르지 않소이다. 다만 세상은 빨라졌고 사람들은 바빠졌으며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소이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니 참으로 많은 것이 변했소. 손바닥만한 기계로 세상 모든 소식을 듣고 먼 곳에 있는 이와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었소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평안을 구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며 나이 들어서도 어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소이다. 특히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신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무엇을 더 얻으려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평안하게 남은 세월을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때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주제이요. 행실이 두루 평안해지는 길. 마음이 평안하고 말이 편안하며 행동이 단정하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고요한 빛을 발하게 되어 오늘은 그 길에 대하여 차근차근 말씀드리고자 하오. 군자는 마음을 닦는 데서 시작하느니라. 행실이 평안해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이 평안해야 하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도 흐트러지고 말이 흐트러지면 행동도 바르지 못하오. 그러므로 군자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데서 하루를 시작하느니라. 내가 살았던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사람은 누구나 분노하고 슬퍼하며 기뻐하고 두려워하오. 이것은 사람이기에 당연한 일이오. 그러나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 군자는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소인은 감정에 휘둘리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를 생각해 보시오. 나이 들어서도 화는 나는 법이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친구가 약속을 저버릴 때, 또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마시오. 억누르면 병이 돼요. 다만 그 분노를 천천히 바라보세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화는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오. 마치 흙탕물이 담긴 그릇을 가만히 두면 맑은 물이 되듯 마음도 그러하오. 공자가 말하길 42부록 52지천명 62이순이라 하였소. 40에는 미혹되지 않고 50에는 천명을 알며 60에는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요. 여기서 귀가 순하다는 것은 남의 말을 편안하게 듣게 된다는 뜻이요. 자신의 고집에 갇히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지이요. 여러분께서는 이미 60을 넘기셨거나 그 언저리에 계시오.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과 다투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지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첫걸음이요. 마음을 단정히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요. 다만 매일 아침 일어나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시오.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괜찮소. 물음 자체가 이미 마음을 정돈하는 시작이요. 군자는 마음을 닦되 억지로 꾸미려 하지 않느니라. 말은 품격이 있다. 입은 화복의 문이요 덕의 기둥이니라. 마음이 평안해지면 이제 말을 다스려야 하오. 말은 곧 그 사람의 행실이 되는 것이요. 말이 거칠면 행실도 거칠어지고 말이 부드러우면 행실도 부드러워지는 법이요. 내가 평생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언, 즉 말을 삼가는 것이요. 말을 삼간다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요. 필요한 말은 해야 하되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요. 생각해 보시오. 나이 들수록 우리는 경험이 많아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요. 그래서 자칫 말이 많아지기 쉽소.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예전에는 마리아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이런 말들이 때로는 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잔소리가 되기도 하오. 말이 많으면 덕을 잃느니라. 특히 가족 앞에서 그러하오. 자녀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오. 그러나 자녀들도 이제 어른이요.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길이 있고 그들만의 삶이 있어.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길을 존중하고 그들이 도움을 청할 때 지혜를 나누는 것이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이요. 어제의 배우자와 오늘의 배우자는 조금씩 다르오. 그러므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시오. 말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은 간단하오. 첫째, 급하게 말하지 마시오. 한 박자 쉬었다가 말하면 그 말에는 여유가 담기오. 둘째,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보다는 이해하려는 말을 하시오. 너는 왜 그러느냐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물으시오. 셋째,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침묵하시오. 침묵도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되어 말이 평안하면 사람도 평안해지느니라. 말이란 것은 한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소.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시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소. 나이 들어서 지켜야 할 말의 품격은 바로 이러한 신중함과 부드러움이요. 세상에는 이미 거친 말이 너무 많소. 여러분께서만이라도 온화한 말, 따뜻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하시길 바라오. 행동의 단정함, 작은 습관이 큰 품격을 만드느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삼갔다면 이제 행동을 단정히 해야 하오. 행동이란 곧 우리 삶의 모습이요. 어떻게 걷고 어떻게 앉으며 어떻게 먹고 어떻게 쉬는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오.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동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욱 자신의 행동을 가다듬어야 하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생각해 보시오. 어떤 이는 알람이 울리면 짜증을 내며 일어나고 어떤 이는 조용히 감사하며 일어나오.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의 기운을 바꾸오.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먹는 이 모든 과정을 정성스럽게 하시오. 급하게 하지 마시고 마치 의식을 치르듯 정중하게 하시오. 군자는 작은 일에도 성의를 다하느니라. 또한 사람을 대할 때의 행동도 중요하오. 누군가를 만날 때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그 사람의 눈을 보며 이야기하시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중간에 끊지 마시오. 이것이 바로 예의요. 예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요.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행동의 원칙이 있어. 여유, 절제, 관조이요. 첫째, 여유를 가지시오. 모든 일을 급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 급한 마음은 실수를 부르고 실수는 후회를 낳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시오. 둘째, 절제하시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소. 무리하면 탈이 나오. 음식도 적당히, 운동도 적당히, 일도 적당히 하시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을 늘 기억하시오. 셋째, 관조하시오. 세상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시오. 모든 일에 직접 개입하려 하지 마시고 때로는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오. 특히 자녀들의 일에는 더욱 그러하오.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려주시오. 이러한 행동의 원칙들이 몸에 배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게 되어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의 행동 자체가 가르침이 되는 것이요. 이것을 덕이라 하오. 행동이 단정하면 덕이 저절로 빛나느니라.
가정과 사람 사이 서의 마음으로 인연을 지키느니라.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괴로움이 모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요. 재산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요.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반려자이요. 젊었을 때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습관과 정으로 이어진 관계이요. 이 관계를 끝까지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이요. 배우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요? 바로 존중이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오히려 오래 함께 했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정중하게 대해야 하오. 고맙소, 미안하오, 사랑하오라는 말을 자주 하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이 더욱 소중하오. 또한 배우자의 작은 수고에도 감사하시오. 밥을 지어준 것, 옷을 개어준 것, 함께 있어준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자녀를 키웠다고 해서 그들을 소유할 수는 없소. 자녀들에게도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들만의 가정이 있어.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믿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들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요. 자녀에게 바라지 마시오. 다만 축복하시오.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시오. 그들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 대신 그들이 찾아올 때 따뜻하게 맞이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내시오. 잔소리보다는 격려를, 간섭보다는 지지를 보내시오.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마시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더욱 소중하오.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오. 그러나 친구 관계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오. 너무 자주 만나면 서로 부담이 되고 너무 간섭하면 관계가 틀어지오. 내가 평생 강조한 것이 바로 서의 마음이요. 서란 용서할 서자이지만 단순히 용서만을 의미하지 않소.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떨까? 그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요. 배우자가 실수했을 때, 자녀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먼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화가 풀리고 이해가 생기오. 이것이 바로 서의 마음이요. 남을 이해하면 스스로도 평안해지느니라. 모든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힘들고 받기만 하면 빚진 마음이 되어. 적당히 주고 적당히 받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이요. 인연이란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요. 이 넓은 세상에서 만난 것도 기적이고 함께 시간을 보낸 것도 기적이요.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평온하게 지켜나가시오. 그것이 곧 행복이요. 평안한 노년, 빛나는 행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소.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여러분께 내가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요. 행실이 평안하면 삶 전체가 빛나느니라. 마음을 평온히 하고 말을 신중히 하며 행동을 단정히 하고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하시오. 이 네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의 노년은 고요한 빛으로 가득할 것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요. 젊었을 때는 모르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되고 급하게 달려가던 발걸음이 이제는 여유로워지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이요. 더 이상 무엇을 이루려 애쓰지 마시오.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이루셨소. 이제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기시오. 아침 햇살을 감사히 맞이하고 저녁 노을을 조용히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시오. 가족들과 다투지 마시고 세상과 다투지 마시며 자기 자신과도 다투지 마시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오. 그것이 바로 72종심 소욕 불유구. 이른이 되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 경지이요.
여러분께서는 이미 그 경지에 가까이 계시오. 조금만 더 마음을 낮추고 말을 줄이며 행동을 정돈하고 사람을 아끼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안이 찾아올 것이오. 평안은 멀리 있지 않소.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오. 나 공자는 비록 몸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으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소. 남은 인생 아름답게 꽃 피우시길 바라오. 감사하오.